근데 우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조금 정말 화가 나야 하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는요,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몇 개월 또는 1년, 2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뭐 유명한 의사라든지 유명한 병원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1, 2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접수해놓고 대기자가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속에도 비리가 있고 또 특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이 건강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사를 좀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화를 좀 오늘 내볼까 합니다. 의사가 중증도 감안해서 순서를 변경하는 게 가능한데 이것을 연줄로 이용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 접수처가 대기 환자들로 복수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 인터뷰를 한 사례입니다. 정모 씨는 지난해 신장에서 종양이 다수 발견이 돼서 혈액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 씨는 굴지의 제약회사 임원이었던 올케를 통해서 최고의 명의를 소개받아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다음날 정밀 검사 후 수술을 받았다. 정 씨는 회복 후에 교수에게 약속한 살해를 했다. 이런 암이라든지 이런 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수술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분이 인맥이 없었다면 좀 늦게 발견이 됐을 거고요. 이분이 생명이 또 위태로웠을 수 있겠죠. 수술을 받으려도 대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늦어지게 되고 병이 커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인맥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그런, 네,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신모 씨는 유명 종합병원 명의에게 갑상선 암 수술 예약을 한 후 6개월째 대기 중이다. 신 씨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은 게 환자의 마음이라며 암 초기니 기다려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병원 이용 시 고위층의 인맥을 동원한 새치기는 보편화된 지 오래이다. 병원에서의 특혜는 생사를 뒤바꿀 수 있는 문제지만 제재장치가 없어서 불평등은 좀처럼 해결되기 쉽지 않다, 라는 기사입니다. 국내 유명 종합병원 진료는 대기의 연속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메이저 종합병원은 진료의 예약 환자가 하루에 100명 정도 수준이며, 소위 빅5 병원의 진료 대기 시간은 2, 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의사의 경우는 1, 2년씩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병원에서의 그런 인맥을 동원한 또는 돈을 받고 이렇게 순서를 변경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또 일반 환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메이저급 병원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이런 게 맞물려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경우죠. 무상 의료가 실시가 된다거나 공공의 의료 시스템이 강화가 된다면 조금 이 몰림 현상이, 환자의 몰림 현상이나 유명 의사, 실력 있는 의사의 몰림 현상이 좀 덜할 텐데,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병원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환자들도 큰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문제는 순서가 공정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직자, 사회 지도층의 새치기 청탁은 공공연한 관행이다. 동창회, 먼 친척이 인맥이라도 통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면줄이 없는 일반 환자들은 병원에 수시로 도착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2010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0개 국립대학병원 민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 수술 등 예약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병원 측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기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담당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 등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환자가 이 환자가 더 빨리 받아야겠다, 이 환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의사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건데, 그 위험하고 더 중요하다가 돈 또는 인맥으로 인맥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비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빅5 종합병원 수간호사인 이모 씨는 직원 전용 예약 라인이 있다. 예약 취소율이 30% 이상인 날도 많아서 빈자리에 넣어줄 수 있다. 수술의 경우 응급실을 대비해서 비워둔 수술방 한두 개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귀뜸했다. 병원 인맥에도 급이 있다. 병원 고위 임원이나 담당 의사, 병원 감독기관의 직계가족일 경우에 당일 입원은 물론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VIP 의전팀과 VIP용 병실이 있다고 말했다. VIP 내원 시에 담당 진료의 수술 일자까지 조정하면서 배려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가 수술 날짜 지연되는 경우도 생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씁쓸하죠. 정말 인맥 없고 돈 없으면 그냥 기다리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명한 데서 실력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참 서글프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내용이 너무 좋아서 또 발췌한 이야기예요.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가 약간의 독재는 우리나라에서 독재는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해서 박정희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화제가 됐었고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치 참여, 예를 들어서 간섭하고 결탁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라 가난과 불평등에 맞서는 그런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서 영향을 쏟아내야 한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자기 지시에 빠지게 되고 병들게 된다.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전에 열린 추기경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는 금융과 경제의 왜곡이 최고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소비만 하는 존재쯤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소비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난한 이들에게 보물과 같은 연대성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금융과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연대하는 것이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 얘기는 5월 16일 바티칸을 방문한 세계 각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황이 하신 말씀입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 거품 속에 살게 합니다. 그것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더덥고 공허한 망상에 빠져듭니다. 참으로 무관심의 세계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로 자유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가르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정치적 생활은 공동선을 위해 다양한 길들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악에 맞서는 전쟁은 동족 상장과 거짓말, 모든 형태의 폭력, 무기의 확산과 암시장에서의 무기 판매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야말로 정말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인지 아니면 암시장에서 무기를 팔기 위한 상업전쟁인지 항상 의심이 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교황 프란치스코가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그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교황이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시기가 참 힘드실 것 같은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만 키우고 정치적인 그런 결탁을 해서 몸 풀리기 바쁜 그런 게 많은데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들만 늘어가는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소외된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치에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글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